Guten Morgen. Hier ist die Strategieplanungsabteilung. 30대 청소부 윤서아의 입에서 유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넨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발음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회장 아들 도윤은 CCTV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15년 전에 사라진 누나가 떠올랐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마 이 청소부가 누나일까요? 그녀는 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대기업 본사 27층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청소 카트를 끌던 윤서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성실하게 물걸레를 적셨습니다. 청소복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이어폰을 귀에 꽂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책상 위 전화기에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누구도 받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윤서아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억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Guten Morgen. Hier ist die Strategieplanungsabteilung. 그녀 스스로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의 독일어는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 보안실.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7층 CCTV 화면 속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무심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 또 다른 모니터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회사에 남아 해외 법인 자료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보안실에 들른 그가 모니터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의 입모양, 독일어였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직원 휴게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혼자였습니다. 서아 씨, 아침에 27층 갔었어요? 동료 청소부 김언니가 물었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전화 받았다며? 경비 아저씨가 그러던데.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못 받았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오후 2시 윤서아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였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서류를 종류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기획안.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아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려고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직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서류 정리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방식, 서 있는 자세, 심지어 걸어나가는 모습까지 평범한 청소부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의 사무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접속해 윤서아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학력. 모두 너무 간단했습니다. 최종 학력은 검정고시, 경력사항은 각종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15년 전 독일 미넨. 그곳에서 사라진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 윤서아는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독일어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그녀는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 선반에는 독일어 사전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언제 산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사전을 꺼내 펼쳤습니다.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 알고 있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이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깨어났을 때부터가 그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안실 경비원에게 어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27층 전략기획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도윤은 작은 회의실에서 혼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윤서아가 전화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 억양이었습니다. 누나가 독일 유학을 떠나기 전 집에서 연습하던 그 억양이었습니다. 도윤아, 들어봐. Guten Morgen, wie geht es dir? 밝게 웃으며 독일어를 가르쳐주던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윤서아가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도윤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서아라는 청소 직원, 신원 조회 좀 해줘. 자세하게. 무슨 일 있으십니까? 확인할 게 있어. 비서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누나라면, 1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왔다면, 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도윤의 책상 위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윤서아의 신원 자료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15년 전 충청남도 한 보호시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을 뒤졌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발견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누나가 독일에서 사라진 그 해, 그 계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료에는 그 이후의 기록만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몇 년을 지낸 후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마트,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이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보호시설 당시 촬영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턱선, 코, 이마의 곡선.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청소부에게 다가가 혹시 제 누나 아니세요? 라고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아는 2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아는 황급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서아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30대 후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독일 가본 적 있으세요? 도윤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전화 받으셨죠? 윤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독일어를 하시던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끌고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본사와의 계약건에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가격 정보와 계약 조건이 경쟁사에 넘어갔습니다. 전략기획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팀이 투입되었고 모든 직원의 통신 기록과 컴퓨터가 조사되었습니다. 도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일 본사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12분 27층 전략기획실에서 발신된 통화입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전화였습니다. 윤서아가 받았던 그 전화였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누가 있었습니까? 청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윤서아입니다. 감사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아는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감사팀 직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27층에서 독일 본사와 통화하셨죠? 네,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화 시간이 8분 42초입니다.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어로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모두 안개 속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입니다. 그동안 뭘 보고 들었습니까?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서류 정리도 하셨죠?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윤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동료 청소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동안 윤서아는 출근 정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보호시설 시절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원룸에서 그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소환 통보가 왔습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감사팀뿐 아니라 법무팀 변호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독일 본사 직원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왜 독일어를 했습니까? 학력 기록에는 외국어 교육 이력이 전혀 없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말이 안 됩니다. 독일어는 고급 언어입니다. 학습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윤서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할수록 의심만 커졌습니다. 계약서 내용 아시죠? Vertragsklausel, Haftungsausschluss, Zahlungsbedingungen. 감사팀장이 독일어 법률 용어를 던졌습니다. 윤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 조항, 책임 면책, 지불 조건이요. 그녀의 입에서 자동으로 해석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윤서아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왜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더 많은 용어를 쏟아냈습니다. 독일 상법 용어, 계약법 용어, 회계 용어들이었습니다. 윤서아는 하나하나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처럼요. 구석에 서 있던 도윤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윤서아에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누나야. 도윤은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누나는 독일 법대에서 상법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 용어들은 누나가 밤마다 공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전문가 수준입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윤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윤서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기억,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네. 보호시설에서 깨어났을 때부터만 기억나요. 독일에 대한 기억은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독일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독일 거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제 누나입니다. 강서연. 15년 전 독일에서 실종됐어요. 윤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법대생이었어요. 상법 전공이었죠. 피아노도 쳤고 독일어는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실종을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왜요?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회사 때문이에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독일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어요. 회장 딸의 실종 사건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거라고 판단했죠. 윤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서재에 섰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누나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5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왜 사망 처리했습니까? 그만하자, 도윤아. 대답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다. 독일 경찰도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 그래서 포기한 겁니까? 죽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까? 회사를 지켜야 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사가 딸보다 중요했습니까? 도윤아, 누나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있다. 매일, 매일 생각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15년이 지났잖니. 늦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감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밀 유출건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감사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청소부 윤서아의 통화 기록과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입니다. 그때 전략기획실 상무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상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이메일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아 씨의 개인 이메일 계정입니다.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일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개인 계정을 확보했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메일 발신 시간이 새벽 5시였습니다. 윤서아가 회사에서 청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IP 주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IP 주소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인근 PC방입니다. 윤서아 씨가 새벽에 PC방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 시간인데요. 박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근무 전후에 들렀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확인해 보죠.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윤서아의 출근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53분 출근, 오전 10시 5분 퇴근. 이메일 발신 시간에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대리인을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무, 이 자료 출처를 정확히 밝히세요. 회장님, 누가 제공했습니까? 박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독일 본사 통화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회장님, 이것 보십시오. 화면에 통화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이전에 이미 여러 통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박상무의 사무실 전화였습니다. 독일 본사와 사전 접촉한 사람은 박상무였습니다. 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상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업무상 필요한 새벽 3시에 업무 통화를 하십니까?
그것도 개인 계약건으로요? 법무팀장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독일 본사 측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상무가 별도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상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청소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까? 박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아는 다시 회사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회장과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소파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윤서아 씨. 회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당신에게 누명을 씌울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왜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윤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도윤이 보여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샘플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 나옵니다. 그 사흘은 길었습니다. 윤서아는 출근하지 않고 원룸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1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던 자신은 무엇이 되는 걸까? 도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오래된 앨범을 들춰봤습니다. 누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누나, 피아노를 치는 누나, 독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누나,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강서연. 윤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였어.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1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윤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혼란이 컸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윤서아예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휴식을 권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신분이 공개되었고 언론은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새벽 윤서아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빌딩 로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윤서아 씨, 아니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경비원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청소 카트가 복도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청소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략기획실 앞에 섰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익숙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도 새벽에 오세요? 윤서아는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가 웃었습니다. 습관이에요. 누나도 그렇군요. 네. 새벽이 편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후회돼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윤서아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시간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여기서도 살아왔어요. 힘들었지만 제 삶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세요. 알아요.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윤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전 천천히 갈래요. 급하게 강서연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유리창에 햇살이 부딪혔습니다. 윤서아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청소하던 손, 걸레를 쥐던 손, 서류를 정리하던 손. 이제 이 손으로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아니 강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가끔 여기 와도 돼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사라진 시간 위에 새로운 시간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기 이전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